자, 우리 2027학년도 3월달 모의고사, 자, 고등학교 1학년 주요 문항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역시나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아시다시피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범이다 보니까 고난도 문제들이 다 도형 파티들이 열렸다 보니 여러분들 30번 보고서 진짜 이건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30번을 못 풀었어도 상관은 없는데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별로 좀 묶어서 우리 6문제 정도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가 될 거고, 자, 18번하고 우리 19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도형 문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 보조선부터 여러분들이 작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 보조선이라는 건 뭐가 될 거냐? 뭐 중학교 때는 연장이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과한 걸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선의 발을 잘 찍어내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들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니까 요 길이가 7이래요. 그 다음 얘가 2가 된대. 그 다음에 특수각을 주시니까 기분은 좋긴 좋아. 그 다음에 이 i라는 친구가 내심이라고 나와 있고 하필이면 수선의 발이 떨궈져 있죠. 자, 그러면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수선의 발을 꽂았을 때 요게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이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필수 보호선 여기도 내려 찍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려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쪽을 내려 찍는 과정에서 약간 기분이 상하긴 해. 왜냐? 120도라는 예쁜 각도를 좀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가 될 거냐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변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내야 되니까 여기 있는 2라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들은 모조리 싹 다 접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0도가 약간 쪼개지긴 하겠지만 내려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친구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 2가 될 거고 남은 길이는 5가 되시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원이 있었을 텐데 이 원에서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을 거니까 여기도 5가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관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같을 테니까 요 친구만 잘 체크해 주시면 답이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0도라는 친구가 어중간하게 놓여 있는데 우리가 내심의 성질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 다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써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합동 때문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합동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똑같으니 네 각의 합이 똑같을 거야.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는 x, x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120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작성한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필요가 없을 거고 120도 근처에 있는 각들만 보면 얘가 x가 되고 여기가 세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친구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 길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놓여있는 정보를 타겟팅이 되고 있는 도형에다가 옮겨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싹 하고 쪼개주는 순간 이 친구는 네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나?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니?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x라는 친구가 사실은 이걸 2배씩 했을 때 360도가 나오는 건데 이 친구 반띵 쳤으니까 18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세상에 세모와 x를 더했어? 얘가 120도야. 그러면 네모라는 친구는 몇 도인 거야? 60도가 되겠죠. 으힛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60도? 90도야. 그러면 180도 먹었고 여기도 120도가 되는 거니까 아, 이제 이쪽의 특수각 60도로서 정보를 이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선생님이 정보의 이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이 정보의 이동이라는 관점하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30번 문제가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 이 얘기들은 뭐 지원 사격에서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애초에 합동이라는 친구는 그 목적이 뭐가 되겠다? 배우는 이유가 정보의 이동이다.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이에요. 괜찮으니까 제가 도형 문제 해설하면서 잘 좀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60도가 깔려 있으니까 요 조그만 각은 30도가 되고 요 각은 또 30도가 될 거니까 이제 길이를 좀 잡아봅시다. 그러면 반지름, 내 저번에 반지름을 뭐 X 따위로 잡아. 그러면은 특수각 60도, 30도, 30도 1대 루트 3이야? 그럼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3x가 되고 요 길이도 루트 3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x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이 x라는 친구랑 엮어서 볼 수 있는 공식은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만 유일한 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의 넓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몇 번 표현할 수가 있을 거냐면 2번 표현이 가능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2번 표현이 가능할 거냐? 첫 번째 방식은 내 저번의 반지름을 사용하는 게 되겠지. 게다가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의 공식 중에 2분의 1에 내 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세변 길이의 합이다. 이렇게 써제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공식을 소환시킨 이유가 뭐가 될 거냐? 문제에서 요구한 답 자체가 요 녀석이 될 거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하필이면 또 특수각이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세타. 요 세타라는 친구는 끼인 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런 방식으로 표현하든 요런 방식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은 ABC라는 똑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표현된 정보와 밑에 표현된 정보가 완벽하게 똑같다고 쓰는 순간 관계식 하나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니까 2분의 1에 내 저번의 반지름은 x가 될 거고 둘레 구합시다. 그럼 7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3x 그 다음에 밑에는 5 더하기 루트 3x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 자,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자, 끼인 각을 60도를 써버릴게요. 자, 그렇다면 2 플러스 루트 3x가 되고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3x 그 다음에 사인의 60도가 되는 거니까 2분의 얼마가 되겠다?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식만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날아갈 거고 이 친구 정리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 x라는 친구가 있고 7과 5가 있으니까 12가 되는데 12에다 2까지 더하니까 1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x 2개 있으니까 2루트 3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 전개해주니까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 곱해준 거죠. 자, 곱해주니까 1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루트 3x랑 5루트 3x가 있으니까 7루트 3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해주면 3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당연히 뒤쪽에는 몇 분의 몇이 있겠다? 2분의 루트 3이 있다는 것도 잊지는 말아주세요. 동의가 되셨겠죠?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처리하니까 2x가 되고 14 더하기 2루트 3x가 되고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루트 3이 될 거고 자, 여기선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으니까 3x 제곱에 7루트 3x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x에 대한 몇 차식이 등장했으니까 2차식이 등장했으니까 단순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될 거고 전기에서 끝까지 가보면 28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주니까 4루트 3의 x의 제곱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는 3루트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루트 3과 루트 3이 있으니까 21x가 되고 10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좀 위쪽에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친구 싹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보면 루트 3의 x의 제곱이란 친구가 있고 21x 건너와 몇 x야? 플러스 7x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친구 건너와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니? 10루트 3이 돼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2차식을 해결하면 될 건데 선생님, 계수에 루트가 있어서 좀 짜증이 납니다. 자, 숫자를 좀 잘 보니까 얘가 하필 7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할 건데 3이라는 숫자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니까 요 친구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여기에 루트 3 주시고 1 준 다음에 자, 요 친구에다가 루트 3을 주고 얘에다 마이너스 주고 위쪽에다 10 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럼 따라서 결국 루트 3x 더하기 10이 되고 x 마이너스 루트 3 값은 0이 될 거니까 x는 길이가 될 테니 루트 3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났네. 그러면 x라는 친구가 루트 3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루트 3x라는 친구는 루트 3의 제곱 3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얘가 8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5가 될 거니까 8 더하기 7 더하기 5에서 답은 깔끔하게 20으로 처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내접원이 등장했으니까, 내심이 등장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정보를 두 번 표현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까지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와 관련은 없는 조금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문제 풀 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냐, 여기 있는 루트 3 같은 친구를 뭐 해줘도 될 거냐면 바꿔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자, 고1 인수분해 실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친구가 혹시나 추후에 3차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을 거니까 보면은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 숫자가 불편하다고 치면 어떻게 바꿔왔냐? 문자로 취급을 해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문자를 더 싫어하는 게 맞긴 한데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목표 하에서는 문자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 3이라는 친구를 아싸리 뭐라고 쓸 거냐? 잠깐 A라고 써제낄 거야. 그렇다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거냐? A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7X가 되고 여기 있는 친구는 몇 A가 되겠다? 10A는 0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을 보면서 혹시나 계산하는 게 편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10A라고 돼 있고 A라고 돼 있으니까 뭐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냐면 7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7이라는 친구를 여기 나와 있는 숫자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맞춰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자, 우리 루트 3이 A니까 3이라는 친구는 뭐의 제곱이니? A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7이라는 친구를 10-3이라고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식은 AX의 제곱에 플러스 10-A의 제곱에 X가 되고 빼기 몇 A가 되겠다? 10A는 0이라는 친구가 될 거니까 요번에는 A라는 문자까지 끼어 있으니 A를 달고 있는 친구로 인수분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X가 되고 플러스 10X의 마이너스 10A 값은 0이 될 거니까 자, 이 친구 인수분해 해보니까 AX로 묶이고 X 빼기 A가 되고 뒤쪽에 있는 친구는 10X 잠깐만 10으로 묶어야겠죠. 10에 X-A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A가 있으니까 이제 X-A로 묶어준다면 AX 더하기 10 값은 0이 될 거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치환해놨던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루트 3, 루트 3X 더하기 10 값은 0이 되겠다. 요렇게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고작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차수가 높아지거나 도저히 안 보인다면 숫자를 뭐로 취급하는 용기도 발휘하자. 문자로 취급하는 용기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또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이 정도 안목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드신 분들은 우리 이제 종이접기 문제로 건너갈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9번으로 건너가 봅시다. 자, 종이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종이접기와 관련해서는 뭐 이름 자체를 종이접기라고 뭐 부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 핵심 출제 의도는 뭐가 될 거냐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합동을 관찰한다. 요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대칭의 기본 원리를 좀 생각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친구를 접었더니 하필이면 GC라는 친구가 접는 선이 됐고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B'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정보들이 다 이동이 되겠죠. 합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시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수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쪽에 존재하던 정보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얘가 수직이 될 거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런데 중점 잡았고 또다시 이등분을 해놨어.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1되고 1되고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했으면 좋았겠냐면 여기 있는 직각 표시에다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될 거냐?
우리가 정말 자주 나오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텐데 어떤 베스트 이미지가 있을 거냐면 직각 자체가 변 위에 놓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변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직각이 비스듬하게 서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필수 부조선은 뭐가 될 거냐? 어떤 특정 점을 잡아다가 내려 찍어 주셔야 됩니다. 변을 향해서. 당연히 이런 점들은 출제자께서 이름을 붙여놓은 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또 내려 찍어 주셔야 돼.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도 직각삼각형이 될 텐데 얘네들은 100% 무슨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냐면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 동그라미 X라고 부른다면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될 거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 위에 수직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내려다가 찍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직각만 존재할 때 스스로 이 변을 셀프로 그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보고서 참지 않고 얘를 지나가면서 밑바닥에 있는 선문과 평행한 선을 갖다 그어보자고. 납득이 가셨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내려 찍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 C라는 점을 기준으로 내려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좀 큰 친구랑 여기에 있는 귀염둥이 친구랑 100% 뭐가 될 거냐? 닮음이 될 거야. 그런데 B'이라는 친구는 하필이면 요 선 위에 놓여 있는 친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현재 3이 되고 밑바닥에 있었던 이 4라는 친구도 정보가 이동돼서 요 길이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피타고라스 쓰면 파란색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16-9하니까 7이 될 거고 루트 씌우니까 루트 7이 되겠네. 동의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각을 동그라미라 부르고 여길 X라고 불렀을 때 얘가 X가 되고 얘가 동그라미가 되니까 닮음이라며. 빗변을 끼고서 동그라미의 이웃변을 보니까 4대 3인 거야. 그러면 빗변을 보고서 동그라미를 끼고 이웃변을 보니까 얘도 4대 3이 되겠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잡을 때 애초에 여기를 4K로 잡고 요 녀석을 3K로 잡아주면 요 정보랑 요 정보가 또 이동이 될 거니까 여기가 4K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른쪽에서 루트 7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둘을 더해주면 끝나는 일이니까 7K라는 친구가 루트 7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끝났네요.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러면은 K 값이 결과적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될 거냐? 루트 7분의 1이라는 친구가 될 거고, 자, 출제자께서 원한 정보는 뭐가 될 거냐? 선분 CG의 길이가 A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접는 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있었던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써주는 순간 루트에 16의 K의 제곱 더하기 16이 될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 16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4가 되고 루트에 7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4 곱하기 루트 7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요것만 계산해서 유리화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셀프로 갖다 그은 다음에 닮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요게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선대칭의 기본 원리라는 건 뭔가요?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대칭 축이 되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었던 점이 A라는 점인데 이 점이 대칭 이동돼서 A'으로 갔다고 친다면 말 그대로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놓일 수밖에 없냐? 요 선분에 수직 몇 등분 선이 등장한 거니? 2등분 선이 대칭 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용을 해보면 문제를 풀 때 이쪽 부분에 주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루트 7을 구해낸 다음에 어떤 선을 그으면 되냐? B라는 친구가 B'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게 되니까 여기를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수직 표시하고 얘가 수직 2등분 선이 될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애초에 요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얘가 루트 7이 되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7이 되니까 요 친구는 루트 8이 되겠죠.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될 건데 얘가 바로 중점이 될 거니까 루트 2가 되고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을 딱 보니까 어떻게 생긴 게 되냐면 요렇게 생긴 게 되겠죠. 요건 역시도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친구죠. 직각삼각형이 있었는데 내려 찍었다고, 빗변에다가. 그러면 현재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식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써본다면 16-2가 되니까 요 길이가 루트 14가 되고, 그럼 이제 요 친구를 몇 승하면,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답에 해당하는 거니까 따라서 루트 14 곱하기 답이라는 친구는 16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어느 방식이든 다 좋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피타고라스만 쓰지 마시고 필수적인 이미지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닮음 등등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리고 합동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앞서 18번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정보가 이동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는 우리 30번 가서 더 하도록 합시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도형 문제 2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 문제들은 함수의 관계나 숨겨진 또 기하적인 분석을 잘했을 때 좌표를 굳이 설정하지 않고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2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0번으로 가봅시다. 자, 요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또 2차 함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좌표 잡아서 풀어도 어렵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성실하게 밀고 나가면 되기는 하는데 우리 함수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하적인 관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A라는 친구가 꼭지점이래요. 자, 지금 그림 자체가 약간 짜치게 다 꿍쳐 있는데 새롭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 꼭지점이야.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 떨궈놨대.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간대요. 일단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는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애초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가 되겠구나. 그럼 대칭이란 말을 보고서 눈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이 D라는 친구는 어디서 등장했냐? E라는 친구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군 친구인데 얘의 좌표가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대칭이라며 B라는 친구는 X좌표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 놓고서 사각형 OABC라고 했으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니? 9라고 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잡고서 넓이 계산을 한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봅시다. 요 문제를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딱 띄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E라는 점하고 여기 있는 C라는 점하고 여기 있는 B라는 점이 동일 직선상의 3개의 점인 상태야. 자, 게다가 여기 있는 E라는 친구와 O라는 친구와 A라는 친구도 동일 직선상의 3점이 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원점이 여기 있는 B와 D에 무슨 점 역할을 하고 있냐면 중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본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야 좌표 계산을 최대한 안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좌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좌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세 점이 무슨 직선상에 놓여 있다?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보고서 출제 의도가 몇 가지라는 걸 해석해야 되냐? 2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 기울기끼리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닮음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선이 있었고요. 이 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관찰하나 아니면 선분 BC의 기울기를 관찰하나 아니면 선분 AC의 기울기를 관찰하나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같다는 걸 쓰기 위해서는 세 점의 좌표가 조금이라도 공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바로 기울기 계산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닮음이란 건 뭐가 될 거냐면 적당한 또 다른 직선이 있을 거야. 뭐 편의상 X축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내려 찍고 내려 찍고 내려 찍어준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닮음인 직각삼각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닮음이란 친구를 써먹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나왔으면 좋았을 거냐? 비율과 관련된 정보. 요런 게 나왔다면은 닮음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리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비율과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원점이 중점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1대1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C라는 친구도 1대1이 될 거고 이 친구도 무슨 점이 되겠다. 중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이 상황만 지금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친구들만 곡선은 배제하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문제가 매우 깔끔하게 풀린다고.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E라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C라는 친구 통과해서 여기에 B가 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선의 발 있으니까 D가 되고 얘도 원점에 수선의 발 내려놓고 그 다음에 B랑 같은 라인에 누가 있었냐면 A라는 친구가 있고 얘도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겠죠.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여기 있는 친구의 길이가 2래매. 그럼 이 친구 길이도 2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중점이잖아. 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도 길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냐면 2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은 또다시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직각삼각형인데 막곡지각으로 똑같은 상태에서 요 길이가 똑같은 상태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를 여기다 또 옮겨도 된다는 얘기야. 합동이니까. 그럼 잘 봐봐. 이 친구의 넓이를 내가 모르겠는데 S라고 부를게. 그런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2배 차이 난다며? 그럼 여기도 길이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똑같겠죠. 그럼 잘 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배 차이 나는데 밑변이 똑같아. 그럼 이 넓이 얼마니? 2S가 되겠지. 아, 그런데 얘네들을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더한 친구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9라고 나와 있으니까 S라는 넓이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다 채우면 되겠지. 어떻게 해요? 얘가 S인데 3이야. 1대 1이야. 그러면 넓이가 닮음이니까 1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1대 4가 되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랑 이 사다리꼴은 1대 3이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얼마였죠? 3이었었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삼각형은 결국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3 더하기 9에서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10인데 밑바닥에 있는 친구의 길이가 4란 말이야. 그러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가 반드시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6을 반띵해서 0,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는 6과 똑같으니까 얘는 2,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 써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꼭지점이 얘였으니까 a에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고 gx라는 친구는 최고 차항계수 b라고 적으면 bx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정보를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차함수가 fx는 원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0,0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gx는 요 친구랑 요 친구를 지나가는 거니까 요 녀석에다가는 2,0을 대입해 주는 순간 a 값하고 b 값이 툭툭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좌표로 가지 말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면 출제 의도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기울기 계산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닮음을 관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둘 거냐 이런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어느 단원이든 세 점의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유리함수 문제로 건너갈 건데 선생님이 지금 유리함수라고 얘기했지만 뭐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유리함수가 아니라 뭐 반비례, 정비례 이런 얘기가 되겠죠? 28번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8번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아까 풀었던 20번과 같은 기조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두 가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A는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작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얘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반짝반짝 빛나야겠다. O랑 C랑 A라는 친구가 우리 앞서 봤듯이 동일 직선상에 세 점이 되겠죠. 자, 동일 직선상에 몇 개의 점이다? 세 점이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닮음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만 닮음이 나오려면 길이들 사이에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쭉쭉쭉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A의 X좌표의 2분의 1배인 점을 뭐라고 한다? C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여기서 어떤 조건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냐면 비율 조건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율 조건이 사실 또 있어요. 아니, 어디요? 자, 지금 보니까 함수 자체를 보면 얘가 A분의 X가 되고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쪼개보면 X분의 A라는 친구는 위에 그대로 있었는데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은 이 친구의 그래프를 뒤집어 내렸다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방향을 뒤집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2라는 친구가 곱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같은 세로선을 봤을 때 길이가 몇 배 된다는 얘기냐면 2배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같은 세로선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방향을 바꿔서 몇 배로 만들라는 얘기가 될 거냐면 2배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결국 세로선을 봤을 때 X축을 끼고서 몇 대 몇이 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냐? 2대 1이 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좌표 잡아서 풀었을 텐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이 친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A라는 친구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A라는 녀석은 지금 현재 이 친구 위에 있는 분자 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반비례 그래프를 떠올려 봤을 때 이 친구의 생김새가 Y는 X분의 P 따위로 생겼다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점이 X1,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은 곡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X1분의 P라는 친구가 Y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 P만 놓고 보면은 이 친구가 우리 눈에 뭐로 보일 거냐? P는 X1 곱하기 Y1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옮겨서 이쪽에 X2, Y2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도 당연히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X2분의 P라는 친구가 Y2가 될 수밖에 없으니 P라는 친구는 X2 곱하기 Y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당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를 살짝 도형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뜻이 되겠지. X1과 Y1을 곱했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곱했다는 뜻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될 거냐? P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P라는 친구는 어디서 또 나올 거냐면 X2라는 친구와 Y2라는 친구를 곱해주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도 다시 한번 P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럼 당연한 사실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반비례 곡선 요 친구 위에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 넓이가 전부 세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냐면 넓이에 주목해봐라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원래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져줄수록 고등학교 수학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좌표 잡고 근성 있게 밀어붙였다? 당연히 잘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 있죠? 얘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될 거야. 왜 그러냐? X좌표가 정확하게 반띵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A라는 친구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니? 아니나 다를까 넓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넓이 얘기가 나왔는데 A라는 친구의 원래 의미는 넓이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좌표를 잡기보다는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의 요 비율이 2대 1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 얘가 1대 1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무조건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과 살짝 더 큰 친구는 1대 2가 될 거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는 길이 B가 1대 2가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 친구의 길이를 선생님이 잠깐 K라고 불러올게.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니? K가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또다시 어떤 상태냐면 같은 세로선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2배한 친구가 여기에 몇 K가 되겠다? 4K가 되겠네. 그럼 선생님 얘는 2K가 되면 어떻게 4K가 2K보다 크죠? 4K가 2K보다 크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다시 2K가 4K보다 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기 있는 곡선 위의 점과 곡선 위의 점을 분석해야 되는데 C라는 친구는 직선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요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가 나와야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반비례요, 반비례. 자, X좌표가 몇 배 됐니? 2배 됐지. 그러면 X좌표가 2배가 되기 전이라는 것은 요 녀석 분모가 반띵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요 녀석 길이와 요 녀석 길이는 또 2배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K였구나. 4K였구나. 그러면 얘가 4K니까 요 길이는 8K가 되겠죠. 선생님 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여기 있는 친구의 X좌표가 2배가 됐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었던 친구가 어쩌구 분의 A라는 친구인데 얘를 반띵을 해주면 어떻게 되니? 요렇게 되고 2분의 어쩌구가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 실제로 위로 올라감으로써 위쪽에 있던 이 친구보다는 2배가 되겠지. 납득이 갔을까?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그림만 똑 띄어서 놓고 보면 요렇게 되겠죠. 요 친구가 K에 해당하고 그 다음 요 친구가 2K에 해당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8K에 해당하고 얘가 4K에 해당한단 말이야. 길이들이.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넓이가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공통인 거 이해가 됐을까? 그럼 위쪽 넓이 구할 때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공통에다가 사다리꼴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게 되겠죠. 그럼 몇 K니? 3K가 되겠네. 그럼 밑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공통 이렇게 되고 8K와 4K를 더하는 게 되니까 12K가 되겠죠. 잠깐만, 뭔 소리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 친구 넓이 S야? 그럼 너는 몇 S야? 4S야. 그런데 이 전체가 얼마래? 5S가 되면서 45가 된다고 했죠. 끝났네요. S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겠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조그마한 거 구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자, 그럼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요런 식으로 되고 있겠죠.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 요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에 A라는 친구가 있었던 거야. 납득이 가시겠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절반 찍혀 있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구한 이 친구가 9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중점이니까 1대 2가 되니까 넓이 B는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1대 얼마인 거야? 남은 거는 3에 해당하겠지. 끝났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겠지. 그렇구나.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다시 요 녀석 보이실까? 우리 A의 의미가 뭐였었다? 이 친구의 의미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였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에서 수선의 발을 딱 떨궈주는 순간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똑같은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A라는 친구의 의미가 뭐였었냐?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끝났네. 답은 얼마 쓰면 되겠다? 24 쓰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푸는 방식을 보니까 좌표를 하나도 잡지는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는 비율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곡선상에 존재하는 미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비율 조건, 그 다음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베스트 이미지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신이 같은 함수가 나왔어? 출신, 세인 함수. 이게 뭔 소리예요? 반비례, 너도 반비례. 그러면 이들 사이에 뭐에 주목해라?
관계에 주목해라.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 바이 아이템이 아니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팍팍팍 밀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좌표 잡지 않고 기하적으로 전부 다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20번 문제랑 28번 문제는 다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납득이 가시겠죠?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 도형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1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도형과 관련된 필수 태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필수 태도.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요런 얘기부터 해봅시다. 일단 문제의 발문을 똑바로 읽자요. 자, 발문을 꼼꼼히 읽자. 자, 그러면 발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은 문제에서 어떤 도형을 그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가 될 거냐면 세 변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은데 얘네들이 뭔가 꼬리물기로 이어진 게 아니라 B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들이 똑같다는 관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싹 다 똑같다면 그거는 바로 뭐를 암시하는 게 될 거냐? 원을 암시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B를 기준으로 해서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이 정확하게 동일한 원 위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B라는 친구가 원의 중심이 될 거니까 말 그대로 배경 화면에 원 자체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 선생님이 이제 도형 분석 강좌인 지원 사격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도형 실력을 빨리빨리 높이고 싶다면 시선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자, 시선의 움직임. 자,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될 거냐? 자, 문제에서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이제 뭐로 바꾸시고 변에 대한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변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면 각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 각은 대변과 대각 관계를 유지하는 도형들의 정보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원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 뭐에 대한 정보가 나왔니?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야. 아니 선생님, 90도라는 건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 쉬운 거랑 인식을 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치? 얘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를 보면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대변, 대각으로 계속 옮겨야 된다는 얘기야. 대변과 대각.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친구가 요 각이 나왔으니까 대변은 누가 될 거냐? 요 녀석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의 대각은 어디 있니? 얘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거 보는 거잖아. 그럼 요 친구랑 마주보는 각은 어디 있냐? 여기에 또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죠? 선생님, 그런데 얘는 정보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얘를 딱 쳐다보는 순간 이 친구는 어디 위에서 탄생된 친구야? 원 위에서 탄생이 됐으니까 요 녀석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불러야겠죠. 그냥 각이 아니라 얘는 원주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원주각이 나왔어? 근데 얘가 중심이야. 그럼 이 친구 당연하지만 몇 도야? 270도가 되겠죠. 끝났네요? 얘네 둘은 몇 배 차이 나니? 2배 차이가 나니까 여기 있는 원주각은 자동으로 135도였던 거야. 납득이 갔을까? 그러면 얘가 또다시 A라는 친구랑 이렇게 일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한 특수각, 이 친구가 45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해설지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연히 좋은 풀이가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은 이미 우리가 원이라는 친구를 복원을 딱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선생님이 여기서 원주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세 번째 태도는 뭐가 될 거냐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셔야 돼요. 다시 요소에 대한 이름, 얘를 정확히 부르자.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점이 아니라 중점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뭔가 재미난 게 펼쳐지듯이 우리가 얘를 그냥 각이라고 안 불렀고 원주 위에서 탄생하는 각이니까 원주각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각을 보게 되겠지. 이 말 이해가 될까요? 다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으면 얘를 볼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원주각이 나오면 당연히 중심각을 보는 게 기본적인 태도일 거니까 이름을 잘 부르자는 얘기야.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요? A씨 이름은 뭐니? 선이요.
나도 알아. 고맙긴 한데. 다시. A씨 이름은 뭐니? 변이요. 그것도 알겠는데 고맙긴 한데 다른 거 좀 얘기해봐. 얘는 빗변입니다. 조금 낫네. 왜 빗변이라고 얘기한 걸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선이 하필이면 여기 있는 원 때문에 길이가 잘리는 거 이해가 됐을까? 다시 잘려 있죠. 요 선분과 요 선분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EAD 어딨니? 요 친구야. 요 녀석. 요 녀석의 넓이가 16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친구, 요 녀석의 넓이는 4래.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밑변이 일직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넓이 사이에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냐? 4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2라는 포인트는 어떤 점이었던 거냐? 몇 대 몇을 유지하는 친구인 거야? 4대 1을 유지하는 내분점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 자, 그러면 다시 요 친구가 원에 의해서 잘려 있다고. 잘려 있다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왔냐? 할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있는 이 할선 자체가 여기에 비율이 4대 1로 쪼개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보니 여기에 원을 복원시켜 놨는데 이 친구를 그대로 연장을 해서 보면 요 선 있죠? A서부터 여기까지도 원 때문에 잘려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겠죠? 그게 바로 할선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중학교 때 원과 비례를 학습하면서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야. 이렇게 잘려 있다고. 원에 의해서 길이가 어쨌든 쪼개진 상태야. 그랬을 때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할선의 정리는 뭐 때문에 유도가 되는 거였었냐?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그 비례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공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선의 정리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뭐를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냐? 닮음을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니? 요 길이 돼? 요 길이. 요걸 두 개를 곱해. 그 친구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한 게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길이를 모르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K라고 씁시다. 그럼 이 친구는 몇 K니? 자동으로 4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CEB라고 했으니까 CEB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지름을 알아내야 될 거야. 게다가 여기 있는 친구가 얘도 반지름이니까 얘는 애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고. 그러면 이 친구 X라고 두고 요 녀석 X라고 두면 반지름이 X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 친구 길이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45도로 나와 있는 상태나 여기가 45도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이 친구가 몇 K가 되죠? 일단은 5K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이렉트로 구할 필요는 없겠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한 다음에 X만큼 빼면 될 거니까. 납득이 가셨겠죠?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직각삼각형을 쓰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써보자고. 그럼 AB 이 친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 거야.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루트에 25K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루트가 끼었으니까 좀 짜증납니다. 자, 혹시 계산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산할 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얻어낸 건 지금 뭘 얻어낸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얻어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은 칸만큼 한 번은 빠꾸하고 한 번은 더 할 거란 말이야. 어머나? 그럼 뭔 소리니? 합차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루트 때문에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할선의 정리 도입해 봅시다. 4K 곱하기 5K가 되겠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4K 곱하기 5K.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니? 루트에 25에 K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에서 한 번은 X를 빼고 루트에 25에 K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에 한 번은 X를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합차공식 쓰니까 루트가 날아가. 25의 K의 제곱에 빼기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25에 k의 제곱에 빼기 2x의 제곱이 되고 얘는 20k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뭐가 될 거냐? 2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5k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x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2분의 5의 k의 제곱이 될 거고 다시 작성하면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5k다. 아, 모든 문자를 k에 대한 문자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x라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a, b라는 친구도 다시 대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k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정보를 써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써야 되냐? 16과 4라는 정보가 있죠. 선생님, 4라는 정보랑 16이라는 정보를 써먹은 거 아닌가요? 자, 그게 살짝 착각이야. 왜 착각이냐면 4라는 친구와 16이라는 걸 쓰긴 썼는데 얘네들의 비율을 써먹은 거야. 그게 뭔 소린데요? 썼다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좀 잘 들어봐. 만약에 선생님이 요 넓이를 3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12라고 불러도 여기까지의 풀이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왜? 4대 1이니까. 납득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3과 12가 아니라 정확하게 4랑 16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겠다. 납득이 가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까? 선생님, 여기 있는 4라는 숫자는 짜증이 나는데요? 왜 짜증이 나니? 4 예쁘잖아.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좋아. 선생님, 여기 있는 16도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그런데 잘 보니까 어때? 얘가 16이고 4니까 차라리 이게 괜찮겠죠. 얘네들을 아싸리 더하면 20이 될 거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얘를 밑변으로 갖고 얘를 높이로 갖는 거니까 넓이 계산하기가 매우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네요. 그럼 따라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쳤더니 20이 되고 걔는 2분의 1에 선분 누구의 길이였냐면 AB에서 X를 빼야겠죠. 즉 AD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녀석에다가 X를 곱한 게 되겠다. 그럼 AD라는 친구는 아까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요 녀석이었단 말이야. 아, 그러면 X라는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요 친구가 K에 대한 식이 되고 요 녀석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애초에 K에 대한 식이었으니까 결국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무슨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K 값을 조사해낼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나왔으면 우리 둘레의 길이 여기가 K고요. 여기가 X고요. 반지름이니까 너도 X인데 우리 X라는 친구도 K로 표현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잘 더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름을 통과하면서 할선의 정리를 쓰다 보니 반드시 뭐가 쓰이기 마련이다. 합차 공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예상했다면 여기에 루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쫄 필요가 없고 할선의 정리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닮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설지 풀이는 할선의 정리를 사용한 게 아닌 게 아니고 걔도 사실 사용한 거야. 다만 그 친구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 자체를 세운 게 될 거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녀석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그러면 요 할선의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부터 찾았어야 되냐? 원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원에 대한 설명은 이미 여기에 주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해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서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 선생님, 내신은 중3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아,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나왔던 4랑 16 이런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을 다항식으로 교체해서 줍니다. 다항식.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다항식이 남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또 뭐 나머지를 구해봐라 뭘 해봐라 추가적인 문제로 발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납득이 가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 2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테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기했던 이 기본적인 필수 태도들을 꼭 좀 앞으로 유념하면서 도형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우리 가장 어려웠던 문제 30번으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고등학교 1학년 3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정말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일단 문제 풀었을 때 좀 굉장히 좀 빨리 끝났거든요. 근데 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아, 또 저 인간은 지가 선생이니까 쉽다고 하지, 또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선생님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예상에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앞부분을 먼저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혼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퉁퉁퉁퉁 읽었고 뒷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서 그냥 풀었더니 아, 역시나 나올 게 나왔구나 하고 끝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문제 해설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해설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도형 문제를 공부하는 법. 그러니까 고난도 도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유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해설지 받았으니까 해설지 보면 되게 한바닥으로 길게 쓰여 있긴 할 거예요. 근데 풀이는 길기는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가면 또 납득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납득이 되는데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끝이 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기가 좀 너무 어렵지 않냐? 아, 동의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도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은 좀 예상하면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제 타이틀을 중요도 판단이라고 해놓고 값, vs, 상황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보 처리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값이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도형의 어떤 선분 같은 거 있죠? 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각.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가? 각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값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 뭐 원이 주어져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값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요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이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즉 도형 자체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면서 엮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금 이따 풀세트 해설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얘가 내심이라는 데 아마 초점을 맞췄을 거야. 선생님은 여기에 초점을 안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가 될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J나 E나 특히 J랑 E가 또 가깝게 또 붙어 있단 말이야. 쓰잘데기 없이. 그래 놓고 K라는 건 또 어중간하게 위치하고 있고 뭐 수직 이등분선이긴 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 뭔 소리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이 내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길이들은 왕창 구해놨을 텐데 그 다음에 이쪽 부분과 어떻게 엮어야 될지를 몰랐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이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2부터 D까지의 길이는 16에서 6을 빼면 되는 거니까 10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요 큰 삼각형과 요 녀석이 닮음이기 때문에 결국 내저번의 반지름 등등 길이들을 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윤 선생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일단 딱 째려보니 아, 필요한 길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의욕만 한다면, 욕구만 한다면 결국 구해낼 수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뒤쪽에 좀 더 집중해서 읽은 거야.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좀 어려워했을 법한 이유는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친 게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아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 모아놓은 것들을 보고서 판단할 수도 있지 않냐?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도형이 복잡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구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판단하고 다른 조건을 좀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도형 분석 강좌인 지원사격 볼륨1에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얘기인데, 자, 도형에 다양한 성질들이 있겠죠. 뭐 내심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합동, 닮음 등등등등 다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스스로 재해석해야 되냐? 실천적인 의미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당연히 말이 뭔가 거창하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중학교 도형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렵고 고등학교 공부하면서도 도형이 싫어. 이런 친구들이 뭔가 갑자기 마음을 다잡고서 중학교 도형 좀 다시 공부해보자. 이런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기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얘가 원이거든? 원이 주어졌을 때 요각하고 요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게 원주각의 성질이다라고 해서 배우죠.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도 안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복습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도 더 잘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미 공부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때문에 그럼 억지로라도 실천적인 의미를 붙여보란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못할 거니까 선생님, 제가 원주각의 성질을 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Q&A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려서 선생님과 상의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 얘네 둘이 때문에. 그치?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천적인 입장에서 명령문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야. 각을 뭐 시킬 수 있다?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원주각의 성질, 얘네 둘의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천적인 입장에서 각의 위치를 뭐 하고 싶다면, 바꾸고 싶다면 뭐를 한번 생각해봐라? 원을 떠올려 보자. 요렇게 공부를 바꿔서 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원주각의 성질, 얘네들은 같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형 성질을 또 외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어찌됐든 얘네들이 같다는 건 외워야 되겠지만 이해를 전제하고서 이 친구의 실천적인 의의는 뭐가 될 거냐?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원주각의 성질에 소위 의 얘는 뭐가 되겠구나? 각을 이동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각의 위치가 좀 짜증이 난다면 그걸 바꾸고 싶을 텐데, 그런데 크기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때는 원을 사용해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각을 바꾸고 싶다? 각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원을 떠올리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원사격 교재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요거 하고 이제 30번 들어갈게요. 자, 이 녀석 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 지금 보면 그 어딜 보더라도 길이가 안 나왔어. 일단 정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DC, 요 친구, 요 녀석도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B랑 E의 연장선 위에 D가 있는 거기 때문에 D랑 E랑 B는 동일 직선상의 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도 정삼각형이고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도 정삼각형인데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삼각형 ADC랑 BEC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삼각형 두 개의 관계는 닮음 아니면 합동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ADC라는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ADC, 요 친구야, 요 친구. 요 삼각형. 자, 요 녀석하고 BEC라고 얘기했으니까 BEC 삼각형은 여기 있는 삼각형이야. 그럼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정삼각형 사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AD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 사실은 그냥 멀찍이 떨어진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냐면 무조건 요 길이랑 똑같을 거야. 왜냐? 정삼각형이었다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을 거야. 납득이 가시겠죠? 그럼 정삼각형의 당연한 사실은 요 각이 6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요 친구도 정삼각형이라며. 그럼 요 각도 60도잖아. 그러면 여기에 끼어 있는 요 각 있죠? 요 각.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요 사이에도 끼어 있고 요 사이도 끼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쪽 각이 60도에서 별을 뺀 거고 요쪽 각도 60도에서 별을 뺀 거니까 결국 이 각하고 요 각도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 각, 다시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 각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는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동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ADB 각의 크기를 구하시래. 그 친구는 어디니? 요각이란 말이야.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생짜로 물어봤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앞에 어떤 포석이 깔려 있죠. 얘네 둘의 뭐를 물어봤니? 관계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 관계가 합동이라고. 합동. 그렇다면 합동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두 삼각형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모든 정보를 다 이동시켜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기 때문에 이쪽 각을 보라고 한 것은 일단 이만큼의 각을 보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다고. 그러면 요 각은 누구랑 똑같을 거냐? 요 각하고 똑같을 거야. 왜? 정보가 이동이 되고 있죠. 이유는 합동이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은 요쪽에 있는 요 각은 정확하게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요 각이 60도니 얘는 120도가 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각이 또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120도인데 이유가 뭐야? 정보가 이동됐다고. 이때 요 친구의 각이 정확하게 또다시 정삼각형의 내각이 될 거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럼 120도에서 60도를 뺄 거니까 결국 ADB 각의 크기는 또 몇 도가 되겠다? 60도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었냐면 합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냐? 우리가 합동이라는 걸 배우는 것 자체가 시력 테스트가 아니잖아. 얘네들과 얘네들이 똑같니라는 것을 눈으로 확정짓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합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 거야? 두 개의 도형이 똑같으니까 두 도형에 정보를 뭐 시켜낼 수가 있겠다? 이동시킬 수가 있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납득이 가셨겠죠? 그러면 합동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이유가 뭐냐? 왼쪽에 있었던 정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납득이 가셨겠죠? 그러면 닮음은 왜 배우겠니? 닮음이라는 친구는 그렇다면 확대 축소가 되는 거잖아? 각들이 똑같은 거잖아? 아, 그러니까 정보를 이동시키긴 이동시킬 건데 요번엔 확대시켜서 이동하거나 축소시켜서 이동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생각을 가지고서 밑에 말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도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0번 해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볼 때 AB라는 친구가 16 나와 있고 평행 4변형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6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잘 보니까 그럼 요런 길이도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요 길이 구한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1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평행하다고 했으니 여기 있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또 내심이 될 거니까 적절히 필요하다면 수선의 발을 떨궈가지고 길이들을 구해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뭐 해낼 수 있긴 하겠다. 구해낼 수 있긴 하겠다. 요 정도 판단만 일단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뭐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닮음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 말이 중요하겠죠. 필요하다면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겠다.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일단 요 정도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왜냐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또 그 정보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DF에 수직 이등분선이래. 다시 굳이 수선의 발을 떨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직 이등분선이 나왔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변이 있을 거고
이 변에다가 수직 2등분을 떨궈놨대. 그럼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사실상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연결하는 순간 100% 몇 등변 삼각형이 탄생한다는 얘기다. 2등변 삼각형이 탄생된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길이랑 똑같으면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이를 그어줄 수밖에 없을 거냐? J랑 F라는 친구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길이하고 여기 있는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또 이상하게 IJ랑 KJ가 길이가 똑같대. 근데 잠깐만, 우리 방금 여기를 읽는 과정에서 J를 통해서 길이가 똑같은 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친구랑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얘네들끼리는 길이가 똑같다고 나와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친구랑 요 녀석 둘은 길이가 똑같고 얘네들 길이는 또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 네 개가 똑같은지는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더 따져봐야 될 거야. 다만 하필이면 어떤 상태가 되고 있냐, J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뭐한 것들이 나오고 있냐, same이라는 정보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냐, 하필 얘를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다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21번에서 봤다시피 혹시 뭐가 탄생되나? 원이 등장하는가?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납득이 가셨겠죠?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요거 네 개가 다 똑같아야만 그때 얘를 레알 중심으로 가지면서 요 네 개의 점이 동일한 원 위에 놓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탄젠트 이 친구를 구하래. 잠깐만, 구하고자 하는 건 또 삼각비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삼각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각을 포함하는 무슨 삼각형을 찾아야 되냐? 직각삼각형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친구는 어디에 있는 각이냐면 D, K, F 요 친구니까 요 변과 지금 요 변, 흰색 선이 아닙니다. 요 친구야, 요 친구. 요 녀석으로 이루어진 요 각을 찾으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주황색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그건 또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목표하는 각이 이상한 삼각형 내에 있단 말이야. 내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죠. 어머나?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각의 위치를 더 편한 삼각형 내로 바꿔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다면 각의 위치를 뭐 해야 되는가? 교체하나? 그런데 크기가 바뀌면서 교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각을 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같은 크기의 각을 봐야 돼. 그러면 각의 위치를 교체한다? 그 말은 각을 이동시키라는 얘기야. 그런데 위쪽에서 원을 예상하고 있던 우리다 보니 여기서 각의 위치를 바꾼다? 얘 또한 원이라는 얘기를 또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납득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예상하면서 들어가야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접근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었더니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진 끝났으니까 아까 닮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친구를 좀 분석을 해보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필요하다면 다시 따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어져 있고 평행사변형이 대충 이 정도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현재 6이 되고 요 길이는 9가 되고 얘가 16이 되고 얘가 15가 되니까 15가 되고 요 길이는 10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도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고 있으니까 3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15랑 요 밑바닥에 깔린 친구도 5대 3이 돼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
5대3? 얘가 9가 되고 있죠. 어머나. 그럼 뭔 소리니? 얘가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했을 때 24가 나오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친구는 또 얼마가 될 거냐면 마찬가지로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 내심 I였단 말이야. 그럼 내저번을 그려야 되는가? 자, 상황을 보니까 얘가 몇 등변 삼각형인 거야? 2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필수 보조선을 그어보자. 그럼 2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내려 찍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쭉 하고 연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요 녀석, 요 친구의 수직 2등분선이 바로 이 노란색 보조선이 될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조그만 길이가 3이 되고 여기 있는 6도 3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가 9가 되고 있고 여기가 3이 되고 있으니까 이 친구 피타고라스 쓰면은 요 길이를 또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1대 3에 해당하는 거니까 1대 3대 피타고라스 때문에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몇 루트 몇이 된다는 얘기냐? 6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I라는 친구랑 J라는 친구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I랑도 엮어서 풀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내려 찍자고. 내려 찍어놨어. 그런데 잘 보니까 요 길쭉한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또다시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짧은 변대 요 긴 변의 비율이 1대 2루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도 내저번이 접하는 장소가 될 거니까 왜요? 수선을 그었으니까. 그리고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8이야. 그럼 요 길이가 8이야. 여기가 15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요 길이가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일단 16인 거야. 그럼 16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1대 2루트 1이라며. 그럼 너도 1대 2루트 2란 말이야. 그러면 16이라는 친구를 2루트 2로 나눠주는 순간 내저번에 반지름이 나오고 이 친구는 루트 2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녀석이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4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얘가 4루트 2란 얘기야. 그러면 다시 또 닮음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 전체 길이를 또 구해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1대 3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에다가 3배를 해주면 이 길이가 나오겠지.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하필이면 12루트 2야. 그리고 이 친구가 6루트 2였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요 점의 이름은 어떤 친구였냐? 요 점. 이 친구는 2라는 친구에 있었던 친구가 되겠죠. 잠시만요. 2가 아니죠. 여기 있는 A. 이 친구에서 그냥 쭉 오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내가 또 그림이 헷갈렸어. 여기가 J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건데 하필이면 우리 J라는 친구는 대충 이런 데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뭐를 의심하고 있었죠? 여기 6루트가 나왔고 여기 6루트가 나왔는데 I랑 J를 하필이면 뭐 해둔 상태였었냐? 연결해둔 상태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친구도 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결국 요 선이 역할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 몇 등분선이 되냐? 2등분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J라는 친구에서 여기까지 연결한 선은 요 선하고 그 길이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겠지. 잠깐만, 그 친구가 누구였던 거야? 요 녀석하고 J까지, J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또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뭔 소리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았고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았는데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무려 몇 개가 거리가 세임이 되는 거냐? 4개가 전부 다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우리의 예상대로 진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그리고 요점. 이 친구가 제1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원 위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각의 위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원을 사용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이때 무슨 각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랑 똑같은 각을 찾기 위해서는 요 녀석의 시선의 움직임, 각이 나왔어? 대변, 이 친구라고. 그럼 이 녀석의 또 다른 대각은 어디 있는 거냐? 여기 I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결국 얘를 연결하고 얘를 연결해주면 여기 있었던 각은 요 각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I랑 누구를 연결했어? 요 점을 연결했단 말이야. 그게 누구야?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했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평행사변형의 요 한 편이 지금 보라색 선과 뭐 하고 있어? 수직으로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여기 있는 수직이라는 얘기야. 세상에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이 필요했는데 각을 옮기는 순간 이 친구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이 친구가 탄젠트인데 선생님 이 길이는요? 우리 구해놨다고. 그 친구가 누구야? 6루트2란 말이야. 아, 얘가 6루트야. 그럼 선생님 요 길이는요? 자, 요 친구는 평행사변형의 요 녀석과 똑같은 건데 16에서 요만큼을 버려야겠죠. 근데 이 요만큼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여기 있는 3이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요 친구가 얼마가 되겠다?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어떻게 될 거냐? 몇 분의 6루트 2분의 13이 될 거니까 12분의 13의 루트 2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P분의 Q 값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13에서 따라서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했냐? 일단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거리가 같아진다는 정보가 2번이나 쏟아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원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다면 문제 속에 다양한 길이들이 등장했을 때 특히 여러분들은 뭐를 잘 봐야 되냐? 길이가 똑같은 걸 잘 봐야겠죠. 왜? 원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이 될 거니까 여기서 4루트2라는 숫자가 나오고 6루트2랑 6루트2가 나왔을 때 하필 똑같은 숫자가 2번 등장함으로써 얘가 다시 수직 2등분선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진짜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4개의 선분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딱히 많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닌 이상한 삼각형이 될 수 있을 텐데 삼각비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원이 만들어진 상태니 여기 있는 각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겠죠? 자,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었음에도 당연히 이 문제는 피지컬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도형 문제를 공부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잔소리들 있죠? 그거에 입각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합동, 닮음, 원들의 성질 이런 것들이 언제 쓰이는지 알게 될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3월 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평행선을 좋아하는 출제자가 계속 도형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요번에는 21번에서도 B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3개의 점이 동일한 원 위에 있었잖아. 아, 요번 출제자께서는 원을 좀 사랑하는 분인 것 같아. 뭐 어찌됐든 이건 뭐 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볼륨이 좀 크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투적으로 도전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듣기는 하시겠지만 한 달 뒤면 내신이 시작되니까 지금 하고 계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내신 준비도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6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